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현답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던 미국 증시 때문인지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커플링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자 코스피 0.39%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 중에 소폭이 약보합 보여주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적 고점 찍어내고 있는 코스피, 현재 개인이 조금 물량 많이 담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현재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64% 현재가 고점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87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상승 가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 릴레이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오늘도 현명한 답을 드리는 오사무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마음 놓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의 흐름,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죠.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갭 상승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으나 이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갭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음봉을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는 수급의 주체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연일 이제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어느 주체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수급 주체들의 그런 포지션에 따른 그런 결과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장에서 급등한다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패턴보다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포지션에 따른 그런 이익 추구의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의 접근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개별 종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따가도 장중에 시장 상황 잠깐 보겠지만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어제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 지지받을 자리, 그 자리를 잘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지지받을 자리에 대해서는 이 기준선과 21선, 기준선과 21선이 거의 일치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2623, 2624포인트. 근데 어제 이제 2622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과 21선이 같이 있는 이런 자리가 이제 더블 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두 개의 지지 라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매물대가 보이는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지가 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면 또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까지 잘 살펴보시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이 있을 CPI 발표 이런 경제 지표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봉의 120주선 말씀드렸죠. 주봉에 이제 120주선 라인을 좀 이탈을 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120주선을 회복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120주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120주선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240주선까지도 밀릴 것을 염두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확신을 갖고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120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전망이 밝힐 수 있고
전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240주선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문가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현재 상황 수급의 주체가 좀 불분명하다. 아무래도 내일 있는 이 선물 옵션의 만기일 때문에 지금 수급의 주체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럴 때 개별주 장세인데 쉽게 접근하지 말고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수급 타이밍, 이 투자의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실시간 상담 받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53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주문연답은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문현답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이슈와 뜨거운 업종들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빅 이슈 넘버 1, 폴란드 3조 원대 국산 전차 K2 구매 요청. 넘버 2, 테슬라에 이어 삼성전자도 폐배터리 관심. 네,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빅 이슈, 이 폴란드에서 이 국산 전차 K2를 구매한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폴란드 장관이 지난달 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현대 로템의 창원 공장에 방문을 하면서 이 현대 로템의 주가 또한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K2 전차에 대해서 180대를 구매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될 시에는 3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현대 로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사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이슈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이슈 두 가지와 그리고 연관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특히 방산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상황, 핵 위협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방산주가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방산주는 이제 주가 지수의 반대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방산주가 급등을 하고 주가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졌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이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방산 관련주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 종목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는 방산 관련하여서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드렸죠. 포스텍도 짚어드렸고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종목은 좀 아껴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부상될 걸로 저는 예상을 했고 바로 오늘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수출이 이어지고 실적이 증가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현대로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로템이 K2 전차 수출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가 이제 10% 이상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일 시간 외에서 급등하면서 갭상승이 예견이 됐었죠. 근데 갭상승이 예견이 되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냐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장 기본적입니다. 기술적인 판단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이평선이죠.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일목균형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에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일봉에서 중요한 선은 241선이다. 자,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1선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돌파는 눌림목이 형성되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돌파는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패턴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근데 현대로템이 오늘 한 번에 24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다시 241선 아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100%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위로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241선에 왔다가 밀렸다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 정도가 걸렸죠. 5, 6개월 걸린 상황에서 다시 돌파하려니 역시 저항으로 작용하고 첫 번째는 241선,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 구름층 자리가 매물대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좀 이것을 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되었냐는 것이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거래 많이 되었던 흔적들이 바로 매물대로 안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행 스팬이죠. 선행 스팬으로 매물대로 작용해서 결국은 오늘의 상승했을 때 역시 매물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은 일봉에서 이제 저항대에 부딪혀서 좀 눌림목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일봉에서 매물대 위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혹시라도 이 매물대 아래로 빠져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갭을 메우는 속성일 것입니다. 갭을 메우는 속성일 것이다 보고 현대로템은 절호의 이제 매수 찬스가 곧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오늘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았겠다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 혹시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은 제가 표시한 자리, 이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 왔을 때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딩의 관점에서 좀 수익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주봉에서 봤을 때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바로 이 구름층 상단, 주봉의 구름층 상단 자리까지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24,000원 부근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런 자리까지는 목표로 삼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화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이 종목도 이제 K2 전차와 관련된 종목이죠. 하나시스템이죠. 하나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시스템,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종목들도 방산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시스템은 이제 241선에 좀 걸려 있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241선 돌파해서 오늘 0.6% 올랐다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자, 일단 하나시스템이 전차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시스템은 241선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240에서 세 번째니까 네 번째는 또 돌파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 현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것도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인데 숨겨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부품과 관련해서 오늘 1.6% 상승했다가 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제 위로 보이는 이제 241선, 아직 241선까지 오지 않았다는 건데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은
방산과 관련한 종목일 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121선 위에 올라왔고 그다음 241선까지 향해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은 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숨겨진 종목 중에서 이제 방산 관련해서 특히 K2 전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자, 우리 기술 이 종목은 이제 원전 종목으로도 알려진 종목이죠. 오늘 13% 급등이 나왔고 현재는 5%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전차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기술 오늘 급등이 나온 것은 원전의 수혜로 급등한 것이 아니라 이 K2 전차와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두 가지 수혜죠. 원전과 이런 방산, K2 전차 관련주라는 것. 자, 일봉상에서는 이제 위쪽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줬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부딪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려드리는 이 고점 추세 연결선에 저항에 좀 부딪혔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매물대 부분까지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봉의 고점 추세 연결선에서 부딪혀서 눌림목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눌림목이 형성된 자리가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매수 접근, 그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이화전기를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이 종목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죠. 29.6%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화전기가 무슨 방산 관련주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방산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은 역시 K2 전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 수혜주로서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자,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있고 하나시스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와 관련돼서 하에서 기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왜 이화전기 우리 기술이 크게 움직이냐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벼운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을 대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섹터를 좁혀서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중대형 종목이 아니라 중소형 종목입니다. 중소형 종목으로 좁혀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은 이제 한 종목 봤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화전기를 볼 텐데, 이화전기는 어떻습니까? 241선을 돌파하다가 윗골에 달렸다는 것이죠. 241선 정말 중요한 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1차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120주선 지지의 싸움이죠. 여기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눌려서 120주선을 안착하는 데까지 시간을 둘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0주선이 마감하는 주봉을 완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120주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가의 마감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120주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좀 더 누르고 가겠다는 신호, 그리고 금요일 날 120주선 위에서 마감하면 이제는 주봉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시그널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금요일 상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화전기를 보유하신 분, 또 이화전기의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을 이제 빠르게 알아봐야 되는데, 자, 세 종목이 일단 삼총사예요. MPC,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 세 종목이 삼총사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왜 이 세 종목을 먼저 꼽았냐면, 제가 이제 중소형주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세 종목이 중소형주 종목이면서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삼총사로 먼저 꼽고, 중형주도 이제 이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C라는 종목입니다. NPC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급등을 종종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12월, 1월 사이에 급등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급등의 패턴을 보여준 다음에 눌림목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6.4%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제 고점을 연결하는 상승 추세에서의 그런 연결선을 두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MPC 한 번 더 폐배터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때 바로 제가 그려드리는 상승 추세 연결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바로 이 선을 그어서 그 부근에선 매도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요. 이 종목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83억이 나왔습니다. 283억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3,800억이니까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그리고 폐배터리 연관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기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오늘 순간 급등이 이제 5.9% 나왔죠. 5.9% 나왔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241선 저항에 한번 부딪혔죠. 241선 저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안내하는 그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아, 241선이 좀 저항이 되고 또 일목균형표의 구름선 상단이 저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강력한 저항이 되느냐? 어떨 때는 121선이, 어떨 때는 241선이, 그리고 어떨 때는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어떨 때 돌파하고 어떨 때 저항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안내드리는 부분들을 들으시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전에는 241선을 돌파를 못했고 다음은 돌파 관점으로 보느냐. 자, 241선을 만난 게 얼마입니까? 이 파워로직스가 작년도 9월 달에 한번 만났었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만나다가 4월 달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7개월 만에 만난 241선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은 이제 241선이 강하게 저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 관점으로 보는데 안전하게 보시려면 한 번 더 241선 왔을 때는 매도 대응이 좋겠고 그런데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상승할 때 바로 여기서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41선은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돌파하되 그러나 상승 추세 연결선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영화테크 이 종목도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다르죠. 패턴이.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이 흔적들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그 매물대 아래로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화테크는 한번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죠.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 매물이 만들어진 이 가격대 하단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럼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8월 달에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이런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만 보이는 이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된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승은 제한적이 될 텐데 1차적으로 120과 241이 다 결집되어 있죠. 이 저항 라인이 다 결집되어 있는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5,000원으로 형성된 이 지금 자리는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120과 241이 결집된 16,500원부터 17,000원 사이는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서부터 10%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3총사 일단 MPC,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 세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중형주 두 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 테마에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의 흐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패턴은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이 고점 추세에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1차 매도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돌파를 했을 때 돌파가 확인됐을 때에 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주식은요, 확인 작업이 필요한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측해서는 안 되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를 체크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매수 단계로 보고 추세 상단에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좀 매수해서 돌파하게 되면 그때 매도 대응하는 이런 패턴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9월부터 12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에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왼편에 보이는 거래가 되었던 자리에 박스 상단, 이 박스 상단의 자리가 이제는 박스 하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지만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보이는 매물대가 아래에서 지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보이는 자리, 다시 그려드립니다만 박스 하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할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지금은 매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되죠. 무려 7주 동안의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상승의 불을 켰을 때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데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에 이제 주봉 연결,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 한 종목은 이제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지트로닉스가 2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2월 달에 상장을 했을 때 3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3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반토막 났죠. 15,000원대입니다. 아마도 상장 이후에 이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들이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지트로닉스 긍정적인 것은 14,450원 저가, 그리고 15,000원대 저가, 그래서 14,000원과 15,000원대의 저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히든 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지트로닉스가 한때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매수 대응했던 주체들이 많이 있었고 3만 원대까지 상승을 시켰던 그 주체가 과연 다 빠져나갔을까? 아직 혹시라도 그 주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까? 1차적으로는 바로 제가 표시한 자리. 자, 구름층이 형성이 됐죠. 이 구름층이 왜 형성된다고요? 거래가 많이 되면서 매물대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날이 이제 3월 3일 날 상한가를 시현했네요. 상한가를 시현할 때에 거래가 많이 터졌죠. 거래가 많이 터졌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상한가를 시현했을 때 매수했던 그 매물대 흔적. 그다음에 그 다음에 4월 말에 거래되었던 매물대 흔적. 거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승할 때에 매물대 저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 이 매물대 형성하는 이 자리가 저항 매도 자리입니다. 현재는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지트로닉스 숨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소개를 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빅 이슈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죠. 폴란드에서 3조 원대 국산 전차 K2를 구매 요청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방산주 위주로 많이 봐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도 흘러갔죠.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우리기술, 이화전기, 하나솔루션 등 많은 종목이 지나가는데 저는 오늘 현대 로템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 픽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전문가님의 절호의 기회, 매수의 기회를 제가 노란톡방 들어가서 매수 타점 받고 꼭 성공적인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테슬라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폐배터리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소형주와 중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장세가 중소형주 위주로 돌아가는 장세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매를 좀 권해주시긴 했는데요. 중소형주의 매매에 좀 큰 시청자들, 또 저 같은 초보 주린이들의 가장 힘든 점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주로서는 MPC,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테크가 있었고요. 중형주, 코스모 신소재, 이지트로닉스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의 픽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방송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샵 0082번 문자에 눌러주신 뒤 535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전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빨간불 킨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 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0.41% 상승 흐름으로 2,6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0.78% 오늘의 가장 고점이네요. 88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빨간불 흐름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했는데요. 자, 시가가 0.2% 시작을 했고 0.5% 올랐다가 마이너스 0.09까지 빠졌었죠. 현재 플러스 0.4%. 분봉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이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한 40도 각도로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봉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30분봉도 봐야 되고 또 60분봉도 봐야 됩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분봉을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하면서 거래가 점차 줄고 있죠. 근데 거래가 점차 줄고 있죠. 원래 장 시작하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거래가 활발하죠. 활발하다가 점차 거래가 죽는 매일매일의 패턴입니다. 매일매일의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 봐야 되겠죠. 상승을 달리다가 좀 쉬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0.4%의 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수급 주체로 지금 나서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현물을 많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현재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현물 위주로만 안내를 드리니까 잠깐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크게 주가 지수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한다거나 또는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패턴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런 보합권에서 0.5% 이런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다가 내일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위로 확대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죠. 때로는 아래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결제가 오늘, 내일 이전에 오늘 결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흐름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그런 만기 이전에 결제가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내일도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이 없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21선과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종목 상담이죠. 현명한 대처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383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고민입니다. 팜스코 매수가는 7,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6%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동물용 사료 관련주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
급등세가 돋보이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하림 그룹주 안에 있는 판스코라고 합니다. 판스코 6% 비중 좀 적게 가지고 계신데요. 7,000원, 현재는 6,000원대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코에 대해서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코는 돈육과 관련되어 있죠. 또 비료 사료 관련 종목이긴 한데요. 자, 이 종목이 일단은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주식을 접근할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재료, 수급. 재무적인 측면은 괜찮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60억 났습니다. 360억 났고 1분기에도 이제 7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작년만큼의 영업이익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의 기대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니까 괜찮죠.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은 괜찮구나라는 것을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죠. 재료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료 그리고 돈육.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수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 4월 달에 급등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발 인플레이션 수혜가 기대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이죠. 그러면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었느냐, 그리고 다시 재료가 부각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재료는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료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는 게 수급이죠.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만 20억을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 15억 매도, 기관 3억 매도. 외인과 기관은 18억의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급 측면에서는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최근 한 달만 보는 겁니다. 그럼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의 매수 한 달 동안의 매수를 본다 그러면 바로 이 박스 안에서 샀을 텐데 개인이 주로 매수했다 그러면 평단이 한 7,1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박스의 중간 가격 정도 7,1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박스에서 이제 하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상승을 할 때 평균 자리, 개인의 평균 자리 7,100원 전후한 자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물이 나오겠죠. 또 매물이 표시가 되겠죠.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매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 어디가 부딪히는지 공통된 자리가 나오네요. 7,000에서 7,100원 자리. 그 자리가 이제 1차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한번 끊어야 될 것이고, 그럼 매수가 이제 7,000원이니까 7,000원에서 7,100원에서 일단 손해 보지 않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죠.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렸을 때 7,000원 이하 하회를 하면은 매수를 해서 다시 N자인 패턴의 이 제가 보여드린 이 화살표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팜스코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재무 좋고 재료 측면에서 재료가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 수급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수급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 상황을 역이용해야 되죠. 뭘 역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수급 측면에서 매수 주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7,100원짜리니까 7,000원에서 7,100원에서 한번 던져주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질 때 저점에서 잡아서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러한 세세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네, 팜스코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재무와 재료와 수급을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 자세한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9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고민입니다.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29만 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죠. 1년 정도 차트를 보니까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21만 원 라인대인데요. 매수가가 29만 원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모비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에 포함된 종목인데 사실 현대모비스만 봐야 될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대장주인 현대차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엮여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죠. 자, 현대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20일선의 저항에 부딪혔죠. 근데
12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1선은 6개월 주가의 평균, 위로 보이는 241선이 1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비교적 강한 저항은 241선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에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에 6조 6천억, 아마도 조만간에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39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수소차, 전기차 다 그런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테슬라만큼 왜 못 가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치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 증시에 코스피 200에 등록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좀 많잖아요.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2%에서 7% 때는 8%의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공매도도 같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그렇지만은 가야 될 자리는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표시하는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현대차인데 현대모비스는 조금 그래 가볍죠. 주식수가 현대차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최근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그 장대 양봉을 만든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는 탄력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이제 120선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를 봤을 때 120선 갔다가 저항이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이 자리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29만 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매도 대응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스윙이나 중기 패턴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2차 저항 매도 가격은 어디냐면 241선인데 241선에 내려오고 있죠. 현재 보이는 241선이 24만 4천 원대지만 점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까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24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만 원 매수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평단을 좀 낮추세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서 21만 원대, 21만 원, 그다음 21만 원에서 21만 8천 원 이 사이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24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240선 저항이 보이죠. 24만 원대.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 봤을 때의 위로 보이는 120주선 저항도 역시 24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40주선. 지금 240주선과 120주선이 함께 있죠. 주봉에서 보이는 120주, 240주선은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겠습니까? 일봉의 241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바로 이런 주봉에서 보이는 120주, 240주 라인입니다. 23만 6천 원부터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6천 원대에서부터 24만 원대까지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평단을 낮추시고 23만 6천 원 그리고 에서부터 24만 원 사이에 주가가 들어올 때 그때는 좀 손해라도 일단 던지세요. 던지시면 또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9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엔캠 92,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엔캠이죠. 매수가는 9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엔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엔캠 안내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작년도의 실적만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높아 보여요. 작년에 매출액이 2,100억이었고 영업 손실 마이너스 26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1조 1,000억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거를 볼 때 작년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 추세를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엔캠의 올해 추정 영업이익 390억이죠. 2024년도 영업이익 기대치가 960억입니다. 자, 2차 전지의 분야에서의 그런 앞으로의 영업 이익의 증대가 기대되는 것이죠. 영업이익 1,000억을 노리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아직 만족이 안 되죠. 1조 5천억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자리가 1차 저항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92,000원 매수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중 바닥을 만드는 자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세요. 82,000원, 83,000원 이런 자리까지 평단을 좀 낮추세요. 1차 매도 대응 자리가 83,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시려면 평단을 낮추셔서 83,000원대 일단 저항 매도가에서 매도, 그다음에 눌림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매수, 그다음에 매물대가 보이는 자리까지 보셔서 2차 매도, 이렇게 세심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실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네, 엔캡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096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유니슨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비중 20%, 매수가는 4,500원이라고 하는데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서 유니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풍력 관련주고 전일 시간 외에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현대로템과 유니슨이 급등했었죠. 근데 현대로템과는 좀 차트가 다르죠. 현대로템은 241선 아래로 빠져버렸는데 유니슨은 어때요? 24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슨은 그냥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돌파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유니슨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 주봉을 보게 되면 오늘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바로 120주선 라인입니다. 120주선과 60주선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자, 주봉에서 이런 120주선을 부딪힌다. 그러면 좀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주봉을 늘 같이 봐야 돼요. 주봉을 봤을 때 120주선은 저는 강력한 저항으로 봅니다. 자, 유니스는 풍력과 관련주죠. 풍력 관련주 기억하십시오. CS 윈드, 동국 SNC,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풍력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유니슨도 이제 오늘 급등을 해서 이제 주가 눌림목이 있는데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매수가가 4,500원이죠. 4,500원 좀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하셨다 그러면 인내의 끝자락, 그럼 끝자락을 본다. 그러면 좀 인내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는 자리가 이제 3,700원, 3,800원입니다. 4,500원이니까 좀 평단을 낮추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보다는 좀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3,000원 하회해서 이 갭을 메우는 박스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저항 매도 라인이 3,700원부터 3,800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최대한 3,600원 이하로 낮추셔야겠죠.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3,700원부터 3,800원대 거기서 일단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생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